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집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옛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으, 쿵.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요. 국화꽃을 보다가 그대로 고꾸라진 거죠. 마님, 마님. 한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여인을 부축했지만 몸은 인형처럼 축 늘어졌어요.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죠. 중풍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강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 그곳에 한 양반가가 있었어요. 주인마님과 그 집 하인 연실. 이것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연실은 10살 때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지 못해 하인으로 팔린 거죠. 처음 마님을 만난 날, 마님은 연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이름이 뭐냐? 연실이옵니다. 어린 연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최선으로는 부족하다. 완벽하게 해라. 그것이 첫 만남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마님, 성정이 매섭다던데, 하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지. 그래서 하인들이 자꾸 도망간다던데,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마님은 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밥이 왜 이렇게 짜? 마당에 먼지가 있구나. 다시 쓸어라. 빨래가 덜 말랐어. 다시 빨아.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마님.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하인들은 하나 둘 떠나갔어요. 이 집에선 못 살겠어. 마님이 너무 심해. 밤에 몰래 도망치는 하인도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럴 때마다 분노했죠. 은혜를 모르는 것들.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망을 가다니. 하지만 하인들은 계속 떠났어요. 그 집에서 1년 이상 버티는 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실만은 달랐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 15, 20. 어느덧 연실은 이 집에서 18년을 살았어요. 마님의 성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섭고 까다로웠죠. 하지만 연실은 견뎠어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마님,을 되풀이하며 그저 살아갔습니다. 주인 양반은 한양에 계셨어요. 과거 공부를 한다며 집을 떠난 지 수년째였죠. 도련님은 혼인하여 장인댁에 살았고 따님은 멀리 시집을 갔습니다. 마님은 혼자였어요. 넓은 집의 하인들과 함께. 하지만 마님의 매서운 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 든 게 뭐가 대수냐? 내가 주인이다. 마님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서 국화를 보고 계셨어요. 연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으,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연실은 급히 달려나갔어요. 마님이 마당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마님! 마님! 연실이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마님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죠.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연실은 알았어요. 중풍이라는 것을.
누구 없어! 누구 없어! 연실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큰일 났네. 의원을 불러야 해. 사람들이 마님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연실도 함께 들어갔죠. 마님을 이불에 눕혔어요. 마님은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신음만 하셨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마님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중풍이요. 반신이 마비되었소. 낫지 못하십니까? 연실이 물었습니다. 의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글쎄, 나이도 있으시고 워낙 심하게 오셔서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돌아가시겠구먼. 하인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이제 혼자 누워 계시겠네. 사람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동정보다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인 양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도련님과 따님에게도 소식을 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혼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연실과 함께였죠. 연실은 마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떠났어요. 이제 마님이 저 꼴인데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마지막 하인까지 도망친 날, 연실만 남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연실은 마님을 간병했어요. 마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는 것도, 밥을 드시는 것도 모두 연실의 손이 필요했죠. 연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마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마님, 드세요. 하지만 마님은 제대로 삼키지 못하셨어요. 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죠. 연실은 다시 닦아드리고 다시 떠먹여 드렸습니다. 한 그릇을 드시는데 한식경이 걸렸어요. 낮에는 마님의 몸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굳은 팔다리를 풀어드리려고요. 마님이 신음하셨지만 연실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길 바라며 계속 주물렀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님을 눕혀드렸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정리했죠. 그리고 마님 방 밖에 연실은 자신의 이불을 깔았습니다. 혹시 밤에 마님이 무언가 필요하실까 봐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병들기 전 그렇게 매섭던 마님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말을 하려 해도 신음만 나올 뿐이었죠. 가끔 마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실이 얼굴을 닦아드릴 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시는지 연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픈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어요. 가늘고 불규칙한 숨소리.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것을 의원도 말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실은 마님 방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마님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연실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마님! 연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상했습니다. 마님은 연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는데 연실은 왜 우는 걸까요? 18년을 함께 산 세월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때문일까요?
연실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연실은 마을 어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노파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 온갖 이야기를 아는 분이었죠. 할머니, 연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구냐? 저, 연실입니다. 노파는 연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너라. 방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쓰디쓴 냄새요. 노파는 연실을 보며 물었어요. 마님께서 많이 위독하시다지? 예, 그래서 왔구나.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왜 왔는지를요. 할머니, 마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노파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있긴 하지. 연실의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입니까? 노파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을요. 산령초라고 들어봤나? 달령초요? 금단의 산 깊은 곳에 자라는 풀이지.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풀은 캐가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더구나. 정말입니까? 연실의 눈이 빛났어요.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산령이 지키는 곳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노파가 연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정성이라면 그 풀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까? 노파가 연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조심해라. 금단의 땅은 함부로 들어가는 자를 용서치 않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연실은 일어났습니다. 가야 했어요. 금단의 산으로. 그날 밤, 연실은 마님이 주무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 연실은 작은 등불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연실은 등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산을 향해, 금단의 산을 향해. 왜일까요? 마님은 연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는데, 연실은 왜 마님을 살리려 하는 걸까요? 연실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18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냥 사라지는 게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걸까요? 연실은 계속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밤의 산은 무서웠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연실은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몇 걸음 앞도 비추지 못했죠. 부엉이가 울었어요. 어디선가 짐승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차가운 밤인데도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갑고 무거운 기운. 연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바람도 멈춰 있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부엉이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금단의 영역. 연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파가 말했던 곳. 산령이 지키는 땅. 연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무언가 빛났어요. 희미한 은빛. 연실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풀 한 폭이 은빛으로 빛나는 잎을 가진 풀이었어요.
살령초. 드디어 찾았습니다. 연실은 무릎을 꿇었어요. 부디 마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살령, 이곳을 지키는 존재.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문득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기운이 사라졌어요. 마치 허락한 것처럼 연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연실은 살령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까지 조심조심 흙을 파내며 하나하나. 마님, 꼭 나으셔야 합니다. 연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살령초 잎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살령초가 더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연실의 눈물을 머금은 것처럼, 연실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살령초는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연실은 살령초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연실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등불은 이미 꺼졌지만 살령초가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연실은 걸었어요. 내려오는 길은 빨랐습니다. 살령초의 빛이 길을 비춰주었으니까요. 연실은 서둘렀어요. 마님께 빨리 가야 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연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살령초를 꼭 안고 계속 걸었어요.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연실은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마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가느다란 숨소리.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 연실은 마님 곁에 앉았어요. 품에서 살령초를 꺼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풀. 이제 나으실 겁니다. 연실은 곧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살령초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물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에 김이 올라왔어요. 이상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향기.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탕약이 완성되었어요. 진한 초록빛의 탕약. 연실은 그것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마님 방으로 갔어요. 마님! 연실이 마님을 깨웠습니다. 마님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이걸 드셔야 합니다. 연실이 마님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등을 받쳐드리고 탕약을 떠서 마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마님은 힘겹게 삼켰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그릇이 비었어요. 다 드셨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 연실이 마님을 눕혔습니다. 마님은 곧 잠이 들었어요. 연실도 그 자리에 앉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밤새 산을 오르고 탕약을 다리고 얼마나 잤을까요?
연실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눈을 떠보니 마님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을요. 아까까지 마비되어 있던 손을요. 마님? 연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마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마님이 걸으셨습니다. 마님! 연실은 벌떡 일어났어요. 마님은 자신의 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움직이는 손을요. 그리고 발도요. 말도 하실 수 있었어요. 마님! 나으셨습니다. 연실이 달려가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살령초가 마님을 살린 거예요. 마님은 연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연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요.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죽어가던 마님이 일어났다고, 기적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오? 하늘이 도우신 게 틀림없소.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마님은 사람들을 맞이하셨어요. 침대에 앉아서요. 말도 하시고 손도 움직이셨습니다. 고맙소이다. 다들 걱정을 끼쳐서.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연실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님이 건강해지신 것, 그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점점 더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혼자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드시고 옷도 혼자 입으셨죠. 연실은 조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님을 간병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실이 아침 밥상을 들고 갔어요. 마님, 진지 드십시오. 마님은 상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밥이 싱겁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연실은 상을 들고 나왔어요. 보름째 연실아, 마당에 낙엽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바로 쓸겠습니다. 게으른 거. 마님이 혀를 찼어요.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예전보다 더 매서워지셨어요. 이게 뭐냐?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죄송합니다. 마님, 청소도 제대로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어느 날 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실아, 네, 마님. 내가 나를 간병한 건 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연실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의무를 다한 것뿐이지. 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연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마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마님, 또 시작이네. 연실이가 밤세상까지 가서 목숨 걸고 약초를 구해왔다던데 그걸 알면서도 저러시나? 원래 저런 분이잖아. 하인들 부리는 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생명의 은인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연실은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길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연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2달째 마님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뭘 하는 거냐? 밥도 안 하고. 지금 막 불을 지폈습니다. 늦었어. 해가 뜰 시간이야. 해는 아직 뜨지도 않았어요.
빨래가 왜 덜 마른 거야? 어제 비가. 핑계 대지 마. 마님이 빨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빨아. 마당에 먼지가 있구나. 방금 쓸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먼지가 있는 거지. 다시 해. 연실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연실에게 주어진 휴식은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또 밥을 하고, 끝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어? 일해.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님은 음식에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걸 사람이 먹어? 내가 먹어라. 차가워진 밥, 상한 반찬, 국물도 없는 찌꺼기. 그것만 연실에게 주었습니다. 연실은 그것마저 감사히 먹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은 점점 말라갔어요.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몸은 앙상해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죠.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동이를 들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일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마님이 또 화를 내실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연실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구먼.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요? 그 집 마님이 너무 심해. 누가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오? 양반댁이래 우리가 뭘 어쩌겠어. 그래도 불쌍하긴 하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수군거릴 뿐,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실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물을 길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동이가 흔들렸어요. 아! 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실의 옷이 젖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연실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하지만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하인은 그저 참는 것. 그것이 연실이 배운 삶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은 더 이상 예전의 연실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마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연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연실은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싯돌을 쥐려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 연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겨우 불이 붙었어요. 연실은 장작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밥을 안 쳤습니다. 쌀을 씻는데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손이 얼얼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입을 가렸습니다. 손등에 뭔가 묻었어요. 내려다보니 비었습니다.
연실은 재빨리 손을 닦았어요. 마님이 보시면 안 됐으니까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연실은 상을 차렸어요. 밥그릇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마님 방으로 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마님, 진지 드십시오. 연실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님은 상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해. 네, 연실은 상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방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쿵. 연실이 쓰러졌습니다. 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뭐 하는 거야?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이웃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연실이가 쓰러졌다. 의원을 불러야 해. 사람들이 연실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연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연실의 맥을 짚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몸이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예요. 사람들이 마님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요. 마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마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혹독하게 부리신 거 아닙니까? 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님은 말을 더듬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남았습니다. 혼자 보낼 순 없지. 할머니는 연실 곁에 앉았어요. 연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님은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방 안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연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연실아, 괜찮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실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천장. 18년 동안 보아온 천장이었어요. 마님, 연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연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갈 곳도 없던 제게, 세상 마음 둘 곳 없던 제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주셨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연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연실아,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연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까요? 그것이 연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실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늘고, 가늘고, 더 가늘게. 할머니는 연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쉬어도 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연실의 숨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연실의 눈을 감겨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연실아. 그리고 미안하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실은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돌아가셨구먼. 불쌍한 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28배 나이. 연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마님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착한 아이였는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연실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작은 무덤,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워주었어요. 연실.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불쌍한 거. 누군가 정성스럽게 새긴 이름. 마님은 장례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만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연실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지. 목숨 걸고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어요. 넓은 집.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지만 혼자. 아침이 되어도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하지만 가끔 마님은 멈췄습니다. 일하다 말고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본인의 과거를 후회하는 걸까요? 연실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혼자 빨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빨랫감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손을 봤어요.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그날 저녁, 마님은 밥을 드시려 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아니.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님이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쓰러졌습니다. 누구 없소. 마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실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마님의 맥을 짚어봤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풍입니다. 뭐라고?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리가. 나는 나았잖소. 의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다시 병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다시 살령초를. 소용없을 겁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의원이 마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찌 된 겁니까? 살령초로 나으셨는데.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이런 경우는 처음이오. 그때 늙은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살령초를 알려줬던 그 할머니. 내가 알 것 같소.
사람들이 노파를 봤어요. 노파는 의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원 어른, 살령초라는 게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오. 무슨 뜻이오? 그 풀은 캐가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단 말이오. 연실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마음이 마님을 살린 거야. 노파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짓밟았지 연실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령초하. 그래요. 마님, 몸속에 있던 살령초가 모든 걸 지켜본 거지.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실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결정한 거야.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준 생명을 다시 걷어간 거로군요. 의원이 낮게 말했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랬었죠. 연실이가 자신을 간병했던 때, 그때는 연실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죽을 쑤어주고, 몸을 닦아주던 연실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마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실이 생각났어요. 마님, 진지 드세요. 조용히 밥상을 내오던 연실이. 죄송합니다, 마님. 늘 고개를 숙이던 연실이. 밤새 산을 올랐던 연실이. 목숨을 걸고 살령초를 구해온 연실이. 마님, 나으셔야 합니다. 눈물 흘리던 연실이.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죽어간 연실이. 연실. 마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연실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연실이가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했나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잠들 수 없었어요. 연실이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어디에나 연실이가 있었어요. 마님, 꼭 나으셔야 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연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님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마님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혼자 누워있는 시간, 연실 생각만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이 들면 연실이 꿈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연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슬픈 눈으로. 마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연실아. 미안해. 하지만 연실은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이 한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인 양반에게. 며칠 후 주인 양반이 도착했습니다. 마님은 이미 말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마지막 날 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실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용서해, 다오.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잘못했어. 마님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듯이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연실은 없었으니까요. 마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늘고, 가늘고, 더 가늘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마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 주인 양반이 마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뒷산에 그곳엔 이미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연실의 무덤,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작은 나무 팻말이 있었습니다. 연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새긴 이름. 주인 양반은 그 옆에 마님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름도, 팻말도, 그저 흙무덤만, 두 무덤 나란히.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실의 무덤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꽃을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마님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살령초, 마음을 기억하는 풀. 그 풀은 지금도 어딘가 깊은 산속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마음, 살령초는 그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